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단기 조정은 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이 임박했다고 보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강남 신축 같은 경우는 약 한 50에서 70%가 올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강북 역세권 구축 같은 경우 15에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용성 같은 경우에 이런 곳의 역세권이다 그러면은 30에서 4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33년간의 서울 평균 상승이 어느 정도냐면 6.7%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10년 동안 서울의 평균적인 상승은 얼마가 됐냐? 10년간은 한 약 130% 정도,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13%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뭐 웬만한 데들은 20% 이상 상승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뭐든지 평균 회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균에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일단은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간도 너무 짧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상승한 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거냐면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이 사이에 만들어진 상승이거든요. 너무 짧은 기간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강남 신축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0% 올랐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렇다면 조정이 임박한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한 6개월 정도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대부분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조정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매수자가 따라가기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정도의 호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것이 가격이 막 오르면 오히려 매수자들이 더 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조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따라갑니다. 더 빨리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매도자는 더 가격을 올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매수자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야, 이건 너무 올랐어 라고 느껴지는 심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선쯤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가 이제는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이미 찌라시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정부의 규제가 임박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또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뭐 곧 조만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정부의 규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늘 그래왔듯이 일시적으로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기 조정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읽는다면 이제 전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입장마다 다 틀립니다. 전략이. 그래서 그런 입장마다 틀린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금을 갖고 뭔가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정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니 일단은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호가가 이미 조정이 돼서 최고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찍혔던 최고가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조정이 올 거라는 걸 뻔히 안다고 하더라도 최고가 정도 선의 가격이라면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핵심권이라면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규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규제 전에 거래를 하는 게 대부분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안 붙잖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대출 6억 규제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규제 전에 거래를 했으면은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된 이후에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6억 제한에 딱 묶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 핵심적인 것이고 이전 최고가 정도 수준으로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기다리긴 기다리되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크게 하락을 하거나 많은 금액이 빠질 거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면 내가 몇 개월 지나면서 조금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단 몇 천만 원이라도 깎아보자 라는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예 관심이 멀어져 버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걸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관심을 완전히 놓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내가 이미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 현금이 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산으로 바꿔놓기는 해야 돼요. 다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기 조정 상태가 올 거라고 보여지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의 많은 하락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또는 아예 이러다가 관심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고요. 자, 이제 옮겨 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게 뭘 팔려야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조금 더 나은 거, 이런 걸 사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가를 고집해서도 안 되고 최고가보다도 더 아래로라도 내놔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핵심적인 물건이다라고 하면 최고가에서 그냥 팔아야 돼요. 최고가로 바로 그냥 금액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 거고, 조금 그거보다 못하다 보면 최고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내놓으면서 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물건들이 거래가 잘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랫단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임을 완전히 놓치는 꼴이 됩니다.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되면 결국 갈아타기는 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과감하게 금액을 낮춰서 최고가 또는 최고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냥 내놓고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돈을 가지고 조정이 오니 조금 기다렸다가 또는 조금 협상을 해서 과감히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는 게 매우 중요해요. 게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규제도 나오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전에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낮춰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이제 돈을 가지고 있냐 없냐 매도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권에 있는 구축이라고 해도 핵심권에 있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대단지 이런 데들, 그러니까 확실히 미래의 성장성이 보이는 데들이죠. 이런 데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데들이라면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전략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비역세권의 구축이라든지 또는 뭐 세대수가 적은 데라든지 또는 뭐 역세권의 대단지 이런 것까지도 다 맞는데 주변에 너무 기반시설들이 뭐 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조정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때는 이런 데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매수를 합니다. 근데 성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매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금액으로 말하자고 그러면은 현금 한 3억에서 6억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매가로 치자면 매가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가능한 이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물건과 성장성이 없는 물건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실 격차가 많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똑같은 돈으로 성장성 있는 거를 사냐, 그렇지 못한 걸 사느냐, 아주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금액대이고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단지가 앞으로도 향후 성장성이 있는 단지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에 걸맞는 전략이 뭔가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